안녕하세요, 하민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18강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18강 돌입이 굉장히 뜻깊은 이유는 문법 파트를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문자 어휘 파트에 접어들기 때문인데요. 18강과 19강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필수 어휘라는 제목으로 파트 1, 2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숫자와 금액, 조수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M45 문자의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품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품사들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순서대로 놓고 보면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그리고 카타카나, 조수사 순서로 많은데요. 그런데 왜 18, 19강에서 이렇게 조수사를 따로 빼서 다루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조수사 파트는 표로 놓고 보면은 빈도가 적은 것 같지만 매회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정도가 매회 정말 꾸준히 문자어휘 파트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는 적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고득점을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수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일반적인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 고유의 숫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숫자는 한국말로 따지자면 1, 2, 3, 4, 5, 6 이런 숫자 세기 방식이고요. 일본 고유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는 숫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1, 2, 3, 4가 다르고 하나, 둘, 셋, 넷이 있듯이 일본에서도 이런 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건데요. 자, 우선은 1, 2, 3, 4를 세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2, 3, 4 혹은 1, 2, 3, 0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숫자를 셀 때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은요, 있지. 2는 니, 3은 상, 그리고 4를 보시면요, 여러분 세 가지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 요, 용. 자, 이렇게 읽는 방식이 있는데 각각 뒤에 오는 조수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로 읽힐 때가 있고 요로 읽힐 때가 있고 영으로 읽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 자,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시험에 이제 한자 읽기 문제나 한자 쓰기 문제 같은 곳에서 종종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럴 땐 이렇게 읽어요, 저럴 땐 저렇게 읽어요 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는 고, 6은 로크, 7은 시찌, 나나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은 하찌, 자, 9는 큐, 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은 주, 그 다음에 100, 1000만, 샤크, 센만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이 숫자를 외울 때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일본도 어린이들이 숫자를 외울 때 1, 2, 3, 4 혹은 1, 2, 3, 0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일본의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1, 2, 3, 시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를 한번 채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자, 이번에는 시치로 가볼게요. 시치, 하치, 큐, 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용으로 한번, 용이랑 나나를 한번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요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을 외워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중얼중얼 평소에 하시면서 숫자를 좀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1, 2, 3, 4 외우는 방법을 봤다면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을 보도록 하는데요.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가실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저거 하나 주세요. 저거 2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라는 의미와 함께 1개, 2개, 3개, 4개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만약에 적절한 조수사가 생각이 안 나면 히토츠, 후타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대개의 케이스는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꼭 외워두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외워두셔야 하나 헷갈립니다. 자, 아까는 이치니상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읽는 방식이 특이한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히토츠, 둘은요, 후타츠, 셋은 미츠, 넷, 요츠, 다섯, 이츠츠, 여섯, 무츠, 일곱, 나나츠, 여덟, 야츠, 아홉, 코코노츠, 그 다음에 열, 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들로 봤을 때 한자 읽기 파트,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가 이제 20강에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지만 한자 읽기 파트라는 거는 한자를 딱 주고 자, 이거 읽는 올바른 방법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히토츠, 무츠, 야츠 이렇게 3가지가 지금까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만 외우면 된다가 아니고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 표기 파트는 히라가나를 주고 이거 한자로 어떻게 읽나요? 라고 한자를 선택지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코코넛즈라는 걸 보고 이렇게 자, 요 한자를 고르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거는 한자로도 외워두셔야 하지만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식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あの人の子供はいくつですか? 2つです. 자, 아까 하민쌤이 2つ라고 하면은 2개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의 아이 몇 명 있냐라는 뜻인가? 그런데 의미를 살펴보니까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하, 2つです. 2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이쿠츠라는 표현이 몇 개라는 표현과 함께 몇 살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실제 일본에서는 사실 이쿠츠라는 표현을 아이한테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어른한테는 이쿠츠 데스까? 라고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김이 이쿠츠 이러면은 너 몇 살이니? 아가?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것도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같이 기출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 표현 이쿠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쿠라는요, 얼마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아재 개그에 오지상, 고노 이쿠라 이쿠라 뭐 이런 아재 개그가 있는데 이쿠라라 그러면은 연어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어알 얼마예요? 라는 거를 아재 개그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많이 춥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금액 표현. 자, 우리가 이제 기출을 공부할 때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파트입니다. 금액 표현도 굉장히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되는데 금액 표현 보실 때 n이라는 표현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자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자, 우리가 일본이 엔화를 사용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한자를 쓰는지는 간혹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것 또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 한자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하고요.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우선은 100단위부터 살펴보는데 여기에 이제 n 표현을 붙여주시면 얼마다, 뭐 몇백엔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은요.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100였어요. 그러면 앞자리에 이제 200, 300, 400, 500은 200, 상, 0, 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숫자를 우리가 배웠던 숫자를요. 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파트만 한번 살펴보실게요. 3, 6, 8. 자, 여기만 자세히 한번 보시면 300은요. 300가 아닌 300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 같은 경우에도 600가 아닌 600가 되고 있어요. 600입니다. 그 다음에 800도 하지百아니에요. 합백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친구들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 히라가나를 가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는 선택지들 중에서 상약구 있을 거고요. 삼백구 있을 거고요. 삼백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 거는 삼백구라는 표현이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이 숫자 표현들, 특히 금액 표현들을 잘 외웠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주의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백이라고 그러면은 난백가 되겠죠. 난을 앞에 붙여서 난백가 아닌 난백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센은 천 단위입니다. 자, 보시니까 천은 센이라고 하는구나. 아하, 그러면 2천은 니센이라고 하겠구나. 그런데 3천 부분에 잘 보니까 산젠이라고 합니다. 산센이 아니고 산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연생, 고생, 럭생, 나나생, 핫센입니다. 핫지센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숫자 세기 한번 살펴볼 때 한 숫자에 여러 가지 읽는 방식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4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시, 여, 영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센도 아니고 여센도 아닌 연센으로 읽는다는 거 요것도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7천 같은 경우에도 시찌센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나나센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나센, 핫센, 큐센, 그리고 몇천, 난쟁 됩니다. 난센 아니고요. 난젠입니다. 난젠. 자, 그 다음에 만 단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본 사람들 특이하게요. 우리는 만원, 만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만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반드시 어떤 숫자를 붙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1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만엔이라고 안 하고요. 1만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치망으로 간다는 거 이치망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니망, 삼망, 연망, 거망, 럭망, 나나망, 하치망, 규망, 남망까지. 자, 만 단위는 조금 심플합니다. 그냥 숫자에
만 표현만 그대로 붙여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수를 세는 단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조수사 파트입니다. 자, 한번 예문을 쭉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식의 조수사들이 있는지를 한번 워밍업으로 살펴볼게요. 자, 표를 2장 샀어요. 기쁘라는 단어 나오네요. 표를 기쁘오 니마이 카이마시다. 자, 가우 사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표를 2장 샀습니다 할 때 장은 마이라는 표현 쓰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를 3장 집어주세요. 자, 감이요 3마이 토tte 쿠다사이. 자, 집다, 잡다, 쥐다, 토르라는 동사 쓰죠? 우리 배웠어요. 뭐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때형으로 만든 뒤에 때쿠다사이 형태로 이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종이를 3장 집어줘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노 데파토데 셔츠を 1枚 買いました. 자, 어제 백화점에서 셔츠를 1장 샀습니다. 자, 그래서 장 표현들은 모두 마이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1잔 주세요. 커피 1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코히요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 한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원래는 하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1 뒤에 붙었을 때는 있지 하이가 아닌 이빠이가 되거든요. 요런 것들도 주의해서 외우셔야 되는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 이빠이는 많이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는 그때 부사로 쓰였을 때와 조수사로 쓰였을 때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직접 발음할 때는 인토네이션이 조금 틀리거든요. 많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빠이라고 얘기하고 한 잔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빠이 이렇게 얘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2개는 다른 단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필은 한 자루 있습니다. 자, 요거 하민쌤 이거 홍이라고 읽는 거 아닌가요? 책이라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조수사로 쓰였을 때는 자루 혹은 개. 그래서 가늘고 길다란 것들을 셀 때 보통 이 홍이라는 조수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연필도 그렇고 혹은 맥주병 같은 거 있죠? 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홍이라고 셉니다. 그래서 연필은 한 자루 있습니다. 엔피츠와 이뽕 아리마스. 자, 여기서도 일 뒤에 홍이 붙음으로써 있지 홍이 아닌 이뽕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주의. 그 다음에 카사오 이뽕 쿠다사이. 자, 요거도 우산을 한 자루 주세요. 우산을 1개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있지 홍 아닌 이뽕으로 간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츠라는 조수사 한번 살펴볼게요. 책상 위에 책이 5권 있습니다.机の上に本が5冊あります. 자, 책상 위에 책이 5권이래요. 5권. 그래서 이 사츠라는 표현은 책자를 셀 때 쓰는 표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留学生は何人来ますか? 자, 명수 세는 표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난닝 하면은 몇 명이란 뜻이고요. 유학생은 몇 명 옵니까? 2人です. 자, 이 친구도 읽는 법 특이합니다. 2명이라는 표현을 2人로 세는데요. 요것도 자세히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수사를 사용을 해서 문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문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맥 규정이라는 파트 문제 푸실 때 조금 이해가 더 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예문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람 세는 명 표현들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선은
숫자에 닝이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 닝이 바로 명이라는 뜻인데요. 조금 특이한 거는 한 명, 두 명, 네 명만 히토리, 후따리, 연인 이렇게 간다는 거. 나머지는 그냥 규칙이 똑같아요. 세 명 같은 경우에도 산닝, 그 다음에 5명 같은 경우에도 고닝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6은 뭘까요? 6은 러크. 그러면 6명 러크 닌 이렇게 가는.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1명, 2명, 4명만 좀 읽는 법이 다르다라는 파트. 그쵸? 그래서 하민쌤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자 딱 주고 이 한자 읽어보세요 라는 문제를 JLPT가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한자 대응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너무 완벽. 그 다음에 마이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장, 두 장, 세 장 할 때 장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종이나 옷같이 얇고 평평한 물건들을 세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치마이, 니마이, 삼마이, 요마이, 고마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외웠던 숫자 표현들에 마이를 붙여주시면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즈 표현은요, 권인데요. 앞서 예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종이나 책이나 공책 같은 책자로 된 것들을 쓸 때 쓰는 표현인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사즈, 핫사즈, 주사즈, 지사즈 요 표현들입니다. 한 권, 8권, 10권. 자, 한 권은요, 이치사츠가 아니고 이사츠. 8권은요, 핫사츠. 10권은요, 주사츠 혹은 지사츠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요 부분만 주의를 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편하게 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이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뭐 사이입니다. 자, 이 사이 표현은요. 나이, 몇 살, 몇 세라고 읽는 표현들인데요. 주의해야 될 부분만 먼저 살펴볼게요. 한 살은 이치사이 아니고요. 이사이. 8살은 핫사이. 10살, 주사이. 20살, 오잉 특이한 게 나옵니다. 핫다지. 자, 요 20살 표현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어 2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20이라는 숫자에 하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날짜 표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또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20이라는 숫자에 하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라가나 하. 그래서 20살은요. 핫다찌라고 얘기를 해요. 핫다찌. 자, 좋습니다. 자, 물건 색이 몇 개라는 표현 한번 보실게요. 개라는 표현은요. 코를 사용을 합니다. 코.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 보시면 한 개는 있고 6개는 럭고 8개 하치코 혹은 학고 그리고 10개 죽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외웠던 숫자들을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니코, 상코, 영코, 고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가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자, 층수세기, 몇 층이라는 표현인데 자, 이게요, 여러분 계단할 때 개자예요. 계단을 할 때 개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1층, 2층, 3층이라는 표현을 이 계단할 때 개자를 사용을 해서 씁니다. 카이라고 읽고요. 이까이, 상가이, 럭가이, 하가이, 주가이 요런 표현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뭐 니카이, 4층은 0가이, 5층 5가이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카이를 그대로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층이라고 물어볼 때는 낭카이가 아닌 낭가이가 올바른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카이 표현으로 똑같은 카이 표현으로 또 넘어가 보는데 히라가나로 읽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신다면 한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카이는 층수 표현이었다면 이번에는 배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읽었는데 이번에는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보시면 숫자에 카이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 1, 6, 8, 10입니다. 1회는 이까이, 6회 러까이, 8회 하까이, 10회 주까이. 자, 그래서 요거 방금 전에 계단 표현들, 층수 표현들이랑 구별을 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잔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잔, 두 잔 할 때 잔 표현은요, 하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이. 자, 숫자에 하이자 붙여주시면 되는데 한 잔, 세 잔, 여섯 잔, 여덟 잔, 그리고 열 잔, 그리고 몇 잔까지 표현을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해요. 한 잔 같은 경우에는 이빠이, 그리고 세 잔은 삼바이, 여섯 잔은 러빠이, 여덟 잔 핫바이, 그리고 열 잔은요 특이하게 주빠이라고도 읽고 지빠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몇 잔 할 때는 남바이로 간다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친구가 파이로 읽히고 또 어떨 때는 이 친구가 바이로 읽힌다. 하이, 파이, 바이 읽는 법이 다양하니까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세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마리인데요. 숫자에 히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숫자에 히키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어떤 숫자에 붙느냐에 따라 삐끼가 되기도 하고요. 미끼가 되기도 합니다. 한 마리는 이삐끼, 세 마리의 경우는요. 삼미끼, 여섯 마리는 러삐끼, 그리고 여덟 마리 핫삐끼, 그리고 열 마리는 어떻게 갈까요? 주삐끼 혹은 지삐끼가 됩니다. 몇 마리 난비끼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그냥 완전히 여담이에요. JLPT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플러스 추가 지식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일본에 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키라고 안 읽고 와라고만 읽는 동물이 두 종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요거는 그냥 뇌를 쉬는 타임.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새예요, 새. 그리고 또 하나는 토끼입니다. 새랑 토끼만 특이하게 와라는 표현으로 읽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토끼 같은 경우에는 히키, 포유류니까 히키를 쓰는데 새는 특히나 와라는 표현으로 많이 읽으니까요. 그냥 지식으로, 추가 알짜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수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필이나 병처럼 가늘고 길다란 것을 할 때 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루 혹은 병으로 해석이 되고요. 숫자 뒤에 홍자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 표현도 그냥 이지홍, 니홍, 상홍 이렇게 가면 좋을 것을 좀 특이하게 주의해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한 자루는 입봉, 세 자루 삼봉, 여섯 자루 러봉, 여덟 자루 합봉, 열 자루 주봉, 그리고 몇 자루 할 때 난봉으로 갑니다. 그래서 헝으로 읽혔다가 뽕으로 읽혔다가 봉으로 읽혔다가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 요것도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차나 기계 등 몇 대라고 세는 것들 있죠. 뭐 차가 한 대 있다, 뭐 기계가 한 2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은 그냥 다이입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치다이, 니다이, 산다이, 요다이 우리가 배웠던 숫자 표현들을 그대로 다이 앞에 붙여주시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의사항 없어요. 그냥 다이가 몇 대라는 뜻이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을 세는 표현인데요. 몇 채 혹은 몇 동 이렇게. 그러면 캔이라고 읽습니다. 캔.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한 채, 세 채, 6채 이렇게 가니까 일단은 한 채일 때는 이치캔 아니고 it캔으로 가는데 세 채일 때는요. 이번에 또 상갱으로 가네요. 그래서 캥이라고 읽었다가 갱이라고 읽었다가 혹은 앞자리 숫자 읽는 법이 조금 바뀌었다가 하는 살짝 정신이 없는 조수사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볼게요. 6채 같은 경우에는 럭갱, 8채 학갱, 그리고 10채 죽갱 혹은 직갱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몇 채 난겐입니다. 이번에는 난겐. 자, 그 다음에 가타카나로 된 조수사도 좀 살펴볼게요. 자, 기출로 출제된 바가 있는 가타카나 조수사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센치, 메토르, 키로, 그라무, 페이지. 자,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얼추 유추가 가능하시죠? 센치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 메토르는 미터, 키로는 킬로미터일 수도 있고 킬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라무, 그램, 페이지, 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카타카나 조수사를 붙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나는 오늘 50m 헤엄쳤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면 이 50m 헤엄쳤다 라는 표현에 미터 부분만 빼는 거예요. 미터 부분만 가려놓고 이 중에서 들어갈 적절한 조수사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0cm 헤엄쳤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 다음에 50km 헤엄쳤다? 라고 그러면은 뭐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일 거고, 그 다음에 50g 헤엄쳤다? 말이 안 되죠? 50페이지 헤엄쳤다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50m 헤엄쳤다 라고 이제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감각도 이제 문자어휘 파트에 들어왔으니까 조금씩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실전 예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この学校は 学校には어떻게 읽죠, 여러분? 이제 슬슬 한자를 익혀 나가야 하는 타임이 왔어요. 학생입니다. 학생. 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빈출 단어니까요, 여러분.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로 딱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この学校には学生が땡땡いますか? 자, 이 학교에는 학생이 몇 명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밑줄 부분 어떻게 읽을까요? 난징, 난닝, 나니진, 나니닌. 어렵습니다. 자, 요거 정답은요. 난닝이었어요. 자, 난닝. 몇 명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 인자가 닌으로 읽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주의 나니진이라고 읽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라 사람이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한자는 똑같이 쓰는데 어디 나라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나니징이라고 물어보고요. 몇 명이라고 할 때는 난닝으로 쓰니까
문맥상 더 적합한 거는 3번이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모토와 링고 땡땡 다베마시다. 자, 다베루 이런 한자도 빈출 단어니까요. 이제 먹을 식자 한자 눈에 좀 익혀주세요. 그러면 여동생은 사과를 땡쯔로 끝나네요. 자, 쯔는 몇 개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몇 개를 먹었어요. 그런데 요 한자 잘 보니까 숫자 5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자 읽어보면요. 야쯔, 요쯔, 미쯔, 이쯔쯔 중에 몇 개일까요? 자, 정답은 이쯔쯔 4번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쯔 같은 경우에는 야쯔 이렇게 쓰고요. 8개라는 뜻입니다. 숫자 8. 그 다음에 2번에 요쯔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한자를 쓰고요. 4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쯔는요. 숫자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머지 한자들도 한번 눈여겨 봐주셨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금액 표현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한자는 보자마자 n이구나 라는 거 우리 배워서 알고 있죠. 사이후の中に 땡땡 n가 아리마스. 자, 지갑 안에 얼마가 있다 라는 그런 문제인데 얼마가 있을까요? 300엔, 3000엔, 3000엔, 3만엔. 자, 조금 헷갈리시죠? 요 한자가 뭐였는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만엔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만자였어요. 만자. 그리고 300엔 같은 경우에는 300엔이죠. 3000엔은요. 3000엔이고요. 그러면 3000엔은 뭔가요, 쌤? 요거는 잘못된 표현. 3000엔이라고 말하려면 산센이 아닌 산젠이 되어야 하니까요. 3번 표현은 세상에 없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풀이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하가키오 이치마이 쿠다사이. 자, 이번에는 히라가나를 보고 한자로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까 전까지는 한자 읽기, 그러니까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히라가나를 보고 반대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하가키요 이치마이 쿠다사이. 자, 하가키는요 빈출 단어입니다. 엽서예요, 엽서. 자, 엽서를 한 장 주세요 였죠? 마이라는 표현은 장이라는 뜻으로 어떤 좀 얇고 평평한 것들 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이나 옷 같은 거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중에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자, 1번은요 어떻게 읽히냐면 있고입니다. 있고. 자, 한 개죠. 3번은 특이하게 히토리. 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치다이. 한 대입니다. 한 대. 그래서 기계나 자동차 같은 거 쓸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수사 익혀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비르오 3번 넘이마시다. 자, 맥주를 3번 넘이마시다. 자, 여기서 이 원래는 홍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3 뒤에 나오면은 몽이 된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홍자 가늘고 긴 거 살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루나
병 같은 것들 셀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이죠? 그렇죠? 1번입니다. 자, 요게 비르는 맥주니까요. 맥주를 3잔 아닌 3병 마셨습니다. 라고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러분, 이 비르 하니까 생각나는데 미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기출에서도 N5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 2개 헷갈려서 문제 잘못 보신 분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비르는 맥주예요. 비르는 뭘까요? 비르. 맥주가 아닌 건물입니다. 빌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개는 반드시 주의. 그래서 우리 주문할 때도 미르 쿠다사이 하시면 안 되죠. 미르 쿠다사이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한번 보면요. 자, 요거는 캔이라고 읽는 조수사였습니다. 자, 이 캔은 어떨 때 썼죠? 그렇죠. 집 셀 때, 몇 채, 몇 동이라고 셀 때 썼었는데 특이하게 3 뒤에 오면 쌍갱이 됩니다. 주의. 그리고 이 표현, 히키 표현이죠. 자, 하민쌤이 여담으로 토끼랑 새 얘기를 해서 히키 머릿속에서 날아가신 거 아니겠죠? 자, 히키는 동물 세는 단위인데요. 특이하게 또 3 뒤에 오면 히키가 아닌 미키가 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이 친구는요. 카이 표현입니다. 카이는요. 몇 회? 1회, 2회, 횟수 셀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3回, 3회, 3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私の学校には100人の生徒がいます. 생도라는 표현 어려운데요. 얘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한민쌤, 학생은 학생 아닌가요? 일본에서는요. 중고등학생을 생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학생이라고 하면 보통은 대학생의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모두를 다 합쳐서 그냥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생도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100인, 자, 닌 표현 기억나시나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사람 인자였어요. 그래서 1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생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자, 100자, 100인은 100이었어요. 100명. 100을 올바르게 한번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100명. 첫 번째는 만 명.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0명. 그리고 네 번째는 10명. 그래서 읽는 법은 만닝이라고 하는데 아마 정말 10,000명이면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이치를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치만닝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1000명은 센닝, 10명은 주유닌. 자, 이렇게 읽는 법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今日は本を 땡땡땡読みました. 자, 이번에는 괄호가 뚫려 있고요. 괄호 안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 넣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책을 얼만큼 읽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보시고 앞뒤 내용에, 괄호 앞뒤 내용에 알맞은 표현을 집어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표현도 한번 보니까 자, 5cm, 5cm, 5kg, 5kg, 5g, 5g, 5페이지, 5페이지. 자, 책을 읽는데 책에 어울리는 주수사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4번밖에 없죠. 5페이지 읽었습니다. 라는 표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는데요. 8번 문제입니다. 箱にボールが땡땡あります. 자,
상자에 공이 몇 개 있습니다 라는 표현 같은데요. 여러분 잘 보니까 몇 개 있나요? 자, 4개 있어요. 4개는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었죠? 야츠, 요츠, 이츠츠, 무츠. 자, 좋아요. 요츠였습니다. 요츠. 야츠는요, 기억나세요? 8개였고요. 이츠츠는 5개. 무츠, 6개입니다. 자, 그래서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런 유형으로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숫자 세는 표현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수사 파트 1을 18강에서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강에서도 이어서 조수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숫자 표현들 다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